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저는 원래 항상 목소리 없이 영상을 찍었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 메가물픽스에 대해서 1년간 못 풀고 계시다라고 하셔서 고민을 좀 하다가 이거를 이제 글로 설명하자니 너무 길어지고 오히려 너무 어려질 것 같아서 오늘만 잠깐 저 목소리로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큐보드를 풀려면 이제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설명할 건 얘입니다. 예. 메가물픽스라는 건데 요거의 333 버전이 바로 이 마스터물픽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먼저 특징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얘랑 똑같은 거고요. 일반 333 큐브입니다. 그리고 얘랑 똑같은 거예요. 네, 일반 444 큐브예요. 그래서 마스터물픽스나 메가물픽스는요, 사실 일반 333, 444를 할 수 있으면 거의 95% 이상은 풀 수가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풀지를 못하냐? 특히 이제 보통 3층에서 많이 막히시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 구조를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래요. 요거 예를 먼저 보시면 333 큐브는 면이 6개죠. 정육면체입니다. 근데 얘는 보시면 면이 4개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4면체죠. 정사면체인데 얘는 왜 완벽하게 똑같은 큐브예요. 보시면 얘를 이렇게 보시면 정면으로 보시면 전혀 똑같이 안 보이는데 얘를 이렇게 세워 보시면 이렇게 구조가 보이시는가, 이 십자가 가운데 여기 보시면 요 가운데 요거 얘가 센터고요. 여기 4개, 요거 십자가, 여기가 엣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구탱이 있는 얘네가 코너인데 여기 보시면 요거 2개가 코너고 얘가 2개가 코너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333과 이제 구분을 좀 차이점을 찾아보시면 일단 센터가 차이가 있죠. 일반 333은 센터가 평면이고 단색이다 보니까 방향성이 없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 센터가 입체죠. 그리고 색이 2개가 있어요. 즉 센터가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반 333 공식에서 어떤 것들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엣지나 코너는 맞았는데 센터만 돌아가 버리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고, 두 번째 차이가 바로 이제 이 코너인데 여기 보시면 원래 코너라는 건 얘죠. 얘가 엣지고 센터 엣지, 얘가 코너인데 코너는 원래 색이 3개예요. 엣지는 색이 2개고 다 똑같죠. 그런데 이 마스터몰픽스를 보시면 얘가 코너잖아요. 얘는 색이 3개예요. 얘는 똑같습니다. 일반 333이랑 모양만 다를 뿐이지 구성이 똑같아요. 근데 얘 코너를 보시면 단색이에요. 단색. 색이 단색이다 보니까 일반 333 코너처럼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뒤집어진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란색 면이 원래 아래로 갔으니까 뒤집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요거가 뒤집어졌는지 뒤집어지지 않았는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맞았는지 맞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보다 보면은 제대로 맞춘 것 같은데 얘만 뒤집어진 것 같은 일반 333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그거는 얘만 뒤집어진 게 아니라 얘도 같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2개가 뒤집어진 상황, 정상적인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상황을 만들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자, 여기 위에 3층이 여기가 3층이라고 생각을 하면 위에 보시면 이렇게 십자가 다 맞죠? 그리고 코너들도 다 맞아요. 그런데 일반 333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만 하나만 뒤집어진 상황이죠. 얘가 지금 원래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 있어야 되는데 얘 혼자 오리엔테이션이 방향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뭐야? 이 큐브 이상한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방향성이 있지만 여기 요거 조그만 단색으로 된 삼각형 코너 얘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맞지 않은 거죠. 얘를 보시면 얘랑 이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아시겠나요? 얘가 지금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맞잖아요. 이 코너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맞죠? 그러면 이 코너에 해당되는 게 바로 얘입니다. 얘.
때. 그래서 요 코너가 사실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얘처럼 돌아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즉 요걸 해결하려면 요걸 해결할 줄 알면 되시죠. 자, 해결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요거 해결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 요 보시면 일반 333 요거 우리가 맞추는 공식, 뭐 기초 공식이든 뭐든 그렇게 이용해서 맞춰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스터 몰픽스나 메가 몰픽스 하다 보면은 이게 R 회전 하나, U 회전 하나라고도 너무 헷갈리거든요. 그래 될 수 있으면 얘만 제자리에서 돌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돌리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방법은 뭐 이런 특수 큐브라든가 뭐 메가민크스라든가 일반 정육면체 큐브가 아닌 다른 큐브에서 모두 활용이 가능해요. 그러면서 방법도 쉽기 때문에 한번 이 방법으로 한번 여러분이 이 오리엔테이션 방향성이 틀어졌을 때 교정하는 방법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원래 이제 노란 면이 기준이라면 뒤집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사실 쉬운데 저는 이제 이 방법이 편해. 저는 이렇게 옆에 놓고 보기도 합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자, 먼저 뒤집어 놓고 한다면 여기서 요 방향성이 틀어진 코너를 우리 오른쪽에 놓고 트위스트 있죠. R, U, R 프라임, U 프라임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반복해줘요. 언제까지 반복해주냐? 얘가 맞을 때까지. 맞았잖아요. 근데 위가 틀어졌죠. 근데 트위스트라는 게 원래 6번을 하게 되면은 원래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지금 트위스트가 2번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럼 얘를 갖고 옵니다. 틀어진 거를. 요 자리에 놓으면은 요 라인, 트위스트 때문에 떨어진 라인에서 또 트위스트를 해줘요. 언제까지? 맞을 때까지. 지금 4번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맞죠. 그랬더니 이 줄은 트위스트를 총 6번을 한 상황이니까 당연히 원래대로 돌아간 거고, 그 다음에 이 아래 거 같은 경우 얘는 2번, 얘는 4번, 그래서 총 6번에서 맞게 된 거죠. 이렇게는 방법이 있고요. 잠시만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뒤집어서 해도 하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하시고 이렇게 옆으로 놓고 하셔도 돼요. 사실 저는 이거를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트위스트를 하는데, 트위스트가 원래 R, U, R 프라임, U 프라임이잖아요. 근데 이제 순서만 바꾸는 거예요. 얘를 먼저 보내면 U 프라임 먼저 하고 R, U, R 똑같아요. 언제까지? U 프라임, R, U, R 맞을 때까지. 그 다음에 안 맞는 걸 올려주시고 U 프라임, R, U, R U 프라임, R, U, R 프라임, R, U, R U 프라임, R, U R 프라임이죠. 정확히 제가 말을 계속 실수하고 있었네요. 이렇게. 이것도 역시 방법입니다. 그대로 마스터 몰픽스에 적용을 한번 해보면 메가 몰픽스도 똑같습니다. 이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방향을 보기가 힘드시잖아요. 자, 여기 3층이가 안 맞고 얘가 2개가 안 맞는다고 치면 이렇게 옆을 놓고 이렇게 아까 옆에 옆을 보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옆을 보고 하셔도 되고, 그래서 U 프라임 이렇게 R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옆을 보고 하셔도 되고, 이게 헷갈리신다? 뒤집어 놓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 뒤집어 놓고 트위스트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놓고 하는 거죠. 여기서 R, U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처음 하실 때는 옆과 위 이게 헷갈리시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센터가 보시면 여기가 3층 센터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2층 센터입니다. 여기 그죠? 2층 센터니까 그럼 얘가 1층 센터가 되는 거고, 그럼 뒤집는다는 건 뭐냐면 얘가 위로 온다는 소리죠. 이렇게 얘가 위로 오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트위스트를 할 때 이렇게 얘를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주황색이 앞에 놓고 우리가 트위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얘가 위로, 아까 1층 센터가 위로 가면 요거 인접한 요 얘 센터가 내 앞에 놓게 하고 트위스트를 하시면 돼요. R, U, R 프라임, R 프라임, U 프라임. 그 다음에 R, U, R 프라임, U 프라임. 그 다음에 R, U, R 프라임, U 프라임, R, U, R 프라임, U 프라임 했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얘가 맞았죠? 맞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맞는 걸 또 데리고 와야 돼요. 지금 여기 4번밖에 안 했잖아요, 트위스트를. 그러면 안 맞는 초록색, 노란색을 갖고 오셔도 되고, 여기 뒷면에 있는 노란색을 갖고 오셔도 돼요. 저는 뭐 옆에 있는 초록색을 갖고 오겠습니다. 이 회전면을 맞춰주신 다음에
이제 두 번 하면 맞게 될 거예요. RU, R 프라임, U 프라임, RU, R 프라임, U 프라임. 어때요? 여기 끝났죠? 잘 맞았죠? 아래 보시면 아래도 교정이 잘 됐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저는 옆면을 놓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위죠. 그럼 옆면은 얘입니다. 얘가 위로 오게, 옆면이 위로 오게 두고 나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옆면이 위로, 옆면이 3층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센터가 되는 거고요. U 프라임 먼저 하고 RU, R 프라임. 그 다음에 U 프라임하고 R, U, R 프라임. 절대 빨리 하지 마세요. 빨리 하시면 괜히 이게 회전면이 틀립니다. 3번. 그 다음에 천천히 4번. 자, 그럼 얘 맞았잖아요. 이번엔 노란색을 갖고 와볼까요? 아까 초록색을 했으니까 아마 이제 두 번만 하면 맞게 될 겁니다. 하나, 네, 이렇게 한번. 회전이 어렵습니다. 이게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하게 됐고 맞춰주면 이렇게 교정이 되죠. 조금 더 응용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이제 나중에 또 다른 큐브에서도 활용하시라고 설명을 좀 추가로 드리면 이렇게 엣지가 꼭 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세 개, 엣지가 아니라 코너죠. 세 개, 뭐 네 개가 틀어진 상황에도 모두 가능합니다.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얘도 이제 제 익숙한 방법으로 할게요. 옆면으로 보시고 U 프라임, RU, R 프라임, U, RU, R 프라임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안 맞는 거 갖고 오시고 U 프라임, RU, R 프라임, U 프라임, RU, R 프라임 맞았죠? 그러면은 갖고 오시고 U 프라임, RU, R 프라임, U 프라임, RU, R 프라임 하시면 이렇게 여러 개가 흐트러져도 할 수 있다는 것. 이거 당연히 마스터 몰픽스, 메가 몰픽스에서 모두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있다는 거 연습을 좀 해보시고 일반 333으로 해보신 다음에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뒤집어졌을 때 노란색 방향이 이제 안 맞았을 때 그 교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두 번째는 요겁니다. 두 번째는 노란색은 다 맞았죠. 오리엔테이션은 맞았는데 이제 퍼미테이션 위치가 잘못된 거예요. 자, 물론 당연히 이거는 공식을 써서 한 번에 지금 얘는 맞고 지금 요 세 개가 안 맞았는데 이렇게 반시계로 돌면 맞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식을 써서 바로 하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참고로 저는 스피드 솔빙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손은 굉장히 느리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이렇게 맞추셔도 돼요. 메가 몰픽스랑 마스터 몰픽스도 이 방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다른 큐브들 이제 좀 더 어려운 큐브들 모양이 복잡한 큐브들 정육면체가 아닐 때 그런데 일반 333이랑 구조가 똑같다 라고 했을 때 그 공식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마스터 몰픽스도 맨 처음에 하면은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럴 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제 1층을 이용하는 건데요. 오른쪽은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요것만 계속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 보시면 요게 노란색 그리고 빨강 초록색이잖아요. 이 코너가 원래 위치가 얘죠. 요쪽이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주냐면 먼저 내립니다. 1층으로 내려서 왼쪽 오른쪽 상관이 없는데 저는 보통 왼쪽 먼저 해요. 왼쪽으로 치워줍니다. 왼쪽으로 치워준 상태에서 다시 올려줘요. 그럼 뭔가 이상한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까 빨간색, 초록색 요거를 이제 제 자리에 넣고 싶은 거잖아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 빨간색, 초록색 마음대로 돌리셔도 돼요. 돌리다가 빨간색, 초록색 요 자리잖아요. 여기다 넣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요걸 어떻게 되냐? 다시 내립니다. L'. 그래서 아까 얘를 이쪽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으로 하면 D'인데 이걸 D에서 원래대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다시 올려주시면 얘가 맞았죠. 그러면 이제 아까 요 자리에 있던 잘못된 코너 즉 노란색, 초록주황 얘가 이제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그럼 초록주황을 넣어야 되잖아요. 초록주황 여기 있죠. 초록주황 요 자리에 넣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시 또 내립니다. 내리는데 아까는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왔잖아요. D' 했다가 D로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얘는 이쪽에 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 자리에 딱 같이 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으로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보내면서 맞춰줍니다. 그리고 다시 올려주시면 자 여기까지 두 개가 맞았죠.
그러면서 요 빨강, 파랑, 빨강, 파랑, 노랑, 빨강, 파랑 얘만 남았어요. 그럼 노랑, 빨강, 파랑 요 자리죠. 요 자리 넣어주면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R 프라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로 갔잖아요. D 프라임으로. 그러니까 D로 와서 가져다 주시면 이렇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연습을 좀 해보세요. 연습을 좀 해보시면 굉장히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굉장히 유용한 기술입니다. 자, 마지막 최종 응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3층에 노란색 방향도 틀리고, 그 다음에 위치도 다 틀리죠. 자, 이걸 맞춰볼 건데, 위치와 방향 중에 먼저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보통 이제 노란색 면을 먼저 맞춥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먼저 맞추고, 오리엔테이션을 맞추고, 그 다음에 위치 퍼뮤테이션을 맞추는데요. 자, 한번 옆으로 돌리고 해볼게요. U 프라임, RU, R 프라임. 요거를 언제까지? 맞을 때까지. 두 번만 하니까 맞았네요. 자, 그럼 안 맞는 거 갖고 오시고, U 프라임, RU, R 프라임, U 프라임, RU, R 프라임. 아직 안 맞았죠? 이게 항상 짝수번씩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4번을 했죠. 그러니까 맞았어요. 지금 1층은 6번을 했기 때문에 원위치로 간 거예요. 자, 그 다음 얘 U 프라임, RU, R 프라임, U 프라임, RU, R 프라임, U 프라임, RU, R 프라임, U 프라임, RU, R 프라임. 4번 하니까 맞았네요. 자, 갖고 오시면 이제 이거 얘는 이제 2번만 하면 맞게 될 거예요. U 프라임, RU, R 프라임, U 프라임, RU, R 프라임. 그쵸, 어때요? 1층 다 맞았죠? 그 다음에 위에도 다 맞았죠. 자, 여기서 이제 물론 이렇게 놓고 이제 공식을 쓰셔도 돼요. 공식 쓰셔도 되는데, 오늘 할 거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엣지를 맞추시고요. 엣지가 맞은 상태에서 지금 코너 위치가 다 틀어진 상황인 거죠. 요걸 맞출 거예요. 어떻게? 1층을 이용해서. 잘 보시면, 자, 얘부터 교정해 볼게요. R''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D''으로 요쪽 방향으로 외우셔도 되고 D'이라고 외우셔도 돼요. 그 다음 R로 다시 올려주신 다음에, 자, 얘를 넣을 거잖아요. 초록, 빨강, 노랑, 초록, 빨강, 초록, 빨강. 여기 있죠? 여기 요 사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R' 내리고, 아까 D' 줬으니까 D로 원위치 넣어주시고.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노랑, 주황, 파랑이 나왔네요. 주황, 파랑, 주황, 파랑. 여기죠, 여기. 주황, 파랑 자리에 넣어줄 건데, 이번에는 내린 다음에 조각이 뒤에가 있으니까 얘를 앞으로 당겨 옵니다. 지금 앞으로 당겨 왔죠? 올려주시면 교정이 됐어요. 자, 근데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1층에 지금 노란색이 없죠? 왜 그러냐면, 이런 건 뭐냐면 얘네 둘이가 맞바뀐 상황이에요. 그러면 얘를 다시 먼저 내려주셔야 되는데, 요거 할 때 제일 주의할 점이 있으세요. 지금 보시면 맨 처음에 요 조각 맞출 때 내려서 얘를 먼저 요 왼쪽으로 보냈었잖아요. 보냈다가 원위치 시켰고, 두 번째는 얘를 넣을 때는 뒤에 있던 거를 당겼다가 원위치 시켰잖아요. 즉 방향성을 맞추셔야 되는데, 지금 얘가 한번 뒤로 이렇게 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처음에 여기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여기로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내릴 때 여기로 보내시면 안 돼요. 여기로 보내시면 다 섞여 버립니다. 지금 갔다가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왼쪽 하면서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뒤로 보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요것만 틀리지 않으시면 돼요.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맞아야지만, 보시면 내렸죠? 그러면 얘를 맞췄잖아요. 마지막에 왔을 때 얘를 내리고 해서 맞게 됩니다. 이렇게. 그거가 순서가 잘못되시면은 틀어지게 돼요. 혼자 이걸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만약에 여기까지 했는데 얘네가 다 맞았는데 1층이 틀어졌다 라는 건 뭐냐면, 중간에 방향이 한번 틀리신 거예요. 1층에 요 1방향이 한번 여기로 갔으면 다음 이쪽, 그 다음 여기로, 그 다음 갔으면 이쪽, 이렇게. 이게 반드시 한 번씩만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실수로 보냈는데 갔다가 보냈는데 요 다음에 여기로 보냈다, 그럼 이렇게 1층이 섞여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맞추시다 보면은 여기가 엉망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충분히 먼저 일반 333으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스터 몰픽스, 메가 몰픽스에 적용하시길 바래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최종 3층을 맞추는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린 방법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코너만 맞췄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전에 먼저 이 십자가 엣지가 맞아져 있는 상황이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 333을 할 때, 물론 여기에서 지금 보면 지금 노란색 이렇게 두 개만 뒤집어진 걸 한 번에 다 뒤집는 이런 공식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공식을 마스터 몰픽스라든가 특수큐브에 적용을 하게 되면 너무 엉뚱한 결과가 발생을 해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센터가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막 맞추고 나면은 요 옆면이 막 돌아가 있고 막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은 요 먼저 십자가를 맞추고 그 다음에 요 엣지의 방향을 다 맞춘 다음에, 그럼 여기까지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요 코너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기초 공식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맞추는 순서대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익숙해졌다, 그리고 공식이라는 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조각의 움직임을 이해했다, 그러면 여기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을 그때 가서 써먹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333을 맞추실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는 점 상황이잖아요. 노란색이. 얘는 이제 여기 코너들은 무시하시고 엣지만 보시면 되는데, 점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로 바꾸는 걸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방식은 매우 쉽죠. F 그 다음에 트위스트 RU R 프라임 U 프라임 F 프라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기역자가 되죠. 이 상황에 쓰시면 안 되고 얘를 9시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서 다시 F 그 다음에 RU R 프라임 U 프라임, 그럼 이거 일자가 되죠. 일자가 되고 여기서 한 번 더 마지막 F RU R 프라임 U 프라임 F 하면은 F 프라임을 하게 되면 이제 십자가가 최종적으로 맞게 됩니다. 이 상황 요걸 만들어 주시고요. 마스터 몰픽스를 하신다면 요건 할 줄 안다고 가정을 하고 더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엣지를 맞춰주셔야 되는데, 엣지를 맞추시는 것도 물론 여러분 왜 엣지 3사이클 공식해서 엣지만 맞고 바꾸는 공식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옆에 있는 센터들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 333에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써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한 개가 맞고 세 개가 안 맞는 경우에 쓰는 방식인데요. 지금 보면 두 개가 맞고 두 개가 안 맞죠? 이럴 때는요, 돌려주세요. 이거 하나 맞았죠? 이렇게 하나 맞고 안 맞는 걸 위에 두시고, 맞는 걸 위에 두시고 안 맞는 걸 이렇게 두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엣지가 저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반대로 왼쪽에서 쓰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어려우시면 두 번 쓰시면 됩니다. 잘 보시면 얘가 여기로 가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 되잖아요. 쓰는 공식이고요. 공식은 저 위에다가 자막으로도 써드릴 테니까 화면 멈추시고 연습해 보세요. R 프라임, U 프라임, R, U 프라임, R 프라임, U2, R. 그러면은 어때요? 딱 시계 방향으로 돌았죠? 지금 잠깐만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지금 맞는 걸 위에 12시에 두고, 지금 얘는 반시계로 돌아야 되잖아요. 반시계로 돌아야 될 때는요, 이거를 이제 방금 시계 방향을 두 번 가면 돼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요거를 반시계로 돌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익숙하신 분은 요거 왼손으로 하셔도 돼요. 똑같은 거 거울입니다. 거울인데 L, U, L 프라임, U, L, U2, 그 다음에 L 프라임 이렇게 하셔서 반시계로 하셔도 되고요. 익숙하시면 이렇게 하시고, 안 되면 오른쪽을 연습을 한 다음에 요거를 두 번 쓴다,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까 했던 거 똑같죠. 지금 보시면 얘 뒤집어야 되잖아요. 뒤집고 그 다음에 뒤집고, 이거는 방향이 맞아가지고 한 번에 끝나버렸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릴 메가몰 픽스를 맞추는 이제 2층까지는 그냥 하시면 되고, 3층에서 맞출 수 있는 순서는 먼저 노란 면에 십자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엣지를 맞추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코너 오리엔테이션 방향 맞춘 다음에 이걸로 이용해서 맞춘 다음에 마지막에 1층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위치까지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스터 몰픽스로 한번 이제 적용하는 방법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3층입니다. 3층만. 자, 2층까지 맞은 거죠. 요 3층인데, 자, 3층 상황에서 이게 먼저 상황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점인지, 아니면은 그 니은자 9시 방향인지, 일자인지, 아니면 제대로 맞아있는 십자가인지 먼저 그걸 맞추셔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맞추시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초록색을 먼저 보시면 얘가 지금 여기 맞잖아요. 여기는 안 맞는 거예요. 얘가 여기 맞아요. 근데 요거 보시면 얘가 방향이 제대로 맞다면 여기에서 제대로 맞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얘도 여기 맞죠.
그렇다는 건 뭐냐면 둘 중에 하나가 틀렸다는 소리예요. 얘가 맞으면 얘가 틀린 거고 얘가 맞으면 얘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틀렸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노란색도 보시면, 자, 노란색도 얘가 여기죠, 맞죠? 그럼 얘가 근데 여기서 맞아야지만 둘 다 맞는 건데, 지금 보시면 얘도 이 자리에 맞아요. 그러니까 노란색 두 개가 이 자리에 맞는다는 건 뭐냐? 얘도 둘 중에 하나 틀렸다는 소리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두 개 틀렸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두 개 틀린 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두 개 틀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황 판단하는 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 두 개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틀리면 일자가 이 두 개 이렇게 맞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쓰셔도 되고요. 요거 두 개가 맞고 요 두 개가 틀린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아까 니은자니까 9시 방향이니까 그 F 트위스트 F 프라임을 두 번 쓰셔서 하셔도 돼요. 이제 어떻게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이제 편하게 두 개가 맞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두 개가 틀린 거죠. 그러면 일자인 상황이니까 공식 F 트위스트 R U, 야, 돌아가라. 회전면을 딱 안 맞추면 잘 안 돌아갑니다. 그죠? U, R 프라임, U 프라임, 그 다음에 F 프라임. 그래서 한 번 썼어요. 그럼 이제 맞은 거예요. 맞았나 볼까요? 맞았나 봐야 되는데, 얘 여기 초록색이 여기 맞잖아요. 그럼 이 초록색이 돌리니까 여기 맞죠? 그럼 초록색이 하나는 여기 맞고 하나는 여기 맞으니까 제대로 된 거예요. 두 번째 노란색 하나 여기 맞죠? 돌리니까 얘는 여기 맞죠? 그러니까 노란색도 이제 오리엔테이션, 즉 방향, 지금 노란색 십자가가 완성이 된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은 돌려야죠. 그 엣지를 맞춰야 되는데, 아무거나 막 맞추시면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센터가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센터에다가 방향성을 맞춰서 먼저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이 마침 있으니까 이거 노란색을 하나 맞춰 볼게요. 얘가 지금 이렇게 되면 반시계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지금 보면은 노란색이 어딨지? 그럼 얘는 위치가 여기라서 결국 반시계를 돌려야 되는 소리네요. 반시계를 돌려야 되는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 노란색은 요 스티커가 위치가 여기가 맞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면은 시계 방향으로 두 번 돌리면 되겠죠. 자, 두 번 돌려보겠습니다. R 프라임, U 프라임, R, U 프라임, R 프라임, U2, R. 한번 했어요. 자, 그럼 아까 스티커가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왔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길 것 같은데 한번 돌려봅시다. R 프라임, U 프라임, R, U 프라임, R 프라임, U2, R. 했더니 얘가 맞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역시나 생겨버렸네요. 생겨버렸는데 무슨 문제냐면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식을 써먹으려면 이제 맞는 걸 12시에 두고 그 다음에 얘를 돌려야 되잖아요. 돌려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도 맞아버렸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를 여기로 돌리려고 하면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한 번에 딱 맞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한 번에 안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줘야 돼.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럼 얘를 이제 노란색을 맞춰볼게요. 여기로 맞추려고 그러면은 얘는 시계방에 한 번, 얘도 한 번, 얘도 한 번 가게 되겠죠. 그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얘가 이 자리가 맞잖아요. 그럼 얘는 이 자리가 맞고 이 자리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노란색은 맞는데 초록색 두 개가 틀어질 거예요. 이 상황에서 뭐 이제 다른 뭐 T펌이라고 해서 요거 두 개 바꾸고 두 개 바꾸고 이런 식으로 공식을 쓰게 되면 또 어떤 이름의 센터가 돌아갑니다. 또 그 이유를 또 설명드릴게요. 한번 돌려보고 어쨌든 시계 방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I 프라임, U 프라임. 그다음에 R, U 프라임, R 프라임, U2, R. 일단 역시나 두 개가 맞죠. 두 개가 맞고 두 개가 틀어진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굉장히 굉장히 흔하게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설명 이어서 드릴게요. 그 보시면 이제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냐 원인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이건 제가 그냥 생각한 원인입니다. 보시면 얘는 맞고 얘만 이렇게 방향이 틀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 두 개만 바꾸겠다고 예를 들어서 그거 있죠, 그 J펌 아니면 요거 두 개 바꾸면서 코너도 두 개 바꾸는 그런 공식을 이용해서 바꾸게 되면 센터도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센터도 돌릴 수도 있어요. 돌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귀찮으니까 조금 더 이제 쉬운 방법이 뭐가 있냐면 요게 있어요. 지금 노란색을 보시면 노란색이 얘랑 보시면 모양이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요 노란색 조각은 2층에 맞아 있고 요 노란색
두 조각이 3층에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는요, 얘랑 얘 또는 얘랑 상관없습니다. 얘를 바꾸는 거예요. 즉 얘를 2층에 넣어버리고 얘를 3층으로 빼잖아요. 그럼 이 상황이 해결이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상담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상황인 거야. 지금 보면 맞게 들어간 것 같은데 얘가 잘못 들어간 거죠. 그럼 얘를 어떻게 네 번째 빼야 되잖아요. 이렇게 뺀 다음에 얘를 여기서 넣어야 되겠죠. 넣는 방법은 아마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얘를 이제 뭐 색을 맞은 상황에서 U, R, U 프라임, L 프라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거 두 개를 맞춘 상태에서 돌려서 여기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내려도 되죠. F, R 프라임, F 프라임, R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잖아요. 2층에 있는 요 엣지 맞추는 그 기초 공식 이걸 이용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노란색을 한번 빼볼게요. 그럼 얘를 보시면 얘를 그럼 여기다 넣는 방법, 얘를 여기 요 상황에서 넣으시면 뒤집어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면 얘가 이렇게 방향이 요 센터랑 요 지금 방향이 안 맞죠? 요 상황에서 아까 지금 얘가 지금 색깔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여기로 넣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2층 센터잖아요. 역 트위스트 UR U 프라임 L 프라임 얘가 이제 맞았죠? 그 다음에 내려주면 이제 X자공식 F R 프라임 그 다음에 F 프라임 R 이렇게 올려주시면 똑같은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보시면 얘 있잖아요. 얘랑 얘랑 이제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다시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다시 해주신다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게 틀어져 있어요. 지금 보면 아까 십자가 맞췄던 게 틀어져 있게 이게 정상입니다. 지금 보시면 얘랑 얘랑 이제 얘랑 얘랑 지금 맞고 얘랑 얘랑 틀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맞춰보시면 여기서 일자니까 F 트위스트 F 프라임 해주시면 이렇게 한 번에 맞았네요. 이렇게 한 번에 맞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틀어져 있다. 뭐 이렇게 틀어져 있다. 이것도 틀어볼게요 한번. 안 맞죠? 뭐 이렇게 틀어져 있다. 그럼 센터에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데 노란색 기준을 항상 좀 노란색이 편하니까 노란색 기준으로 해보면 얘를 맞춰볼게요. 그럼 얘를 여기로 돌리면 안 맞겠네요. 두 번 돌려야 되겠네요. 지금 얘를 한 번, 두 번 돌려서 여기로 보내면, 자 보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두 번. 다시 할게요. R 프라임, U 프라임, R 프라임, R 프라임, U2, R 프라임.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엣지 맞추는 공식이에요. 아이고 초록색이 맞아버렸네요. 여기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제가 노란색 맞추기로 했으니까 한번 더 보내볼게요. R 프라임, U 프라임, R, U 프라임, R 프라임, U2, R 프라임. 자 그러면은 딱 보시면 얘 하나 맞고 나머지 3개가 틀린 요 상황이 발생이 돼요. 맞는 걸 12시 두시고 요거 이제 맞추면 되죠. 얘 또 반시계면 두 번 써야 되네요.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아까 두 번 써도 되고, 이번 반시계 한번 해볼까요? 반시계로 돌리면 무조건 맞게 돼 있어요. R 프라임, 아니죠, L, U, L 프라임, L 프라임, U, L, U2 딱 하게 되면 L 프라임 해주면 이렇게 맞게 돼 있죠. 한 번 더 이제 마지막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엣지 3사이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데, 아까 한번 이렇게 맞는 경우가 있고요. 안 맞는 경우, 두 개는 말이에요. 두 개가 틀어졌다. 이런 경우는 요 색깔이 같은 세 개가 있으니까 2층에 박혀 있는 걸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록색을 바꾸셔도 됩니다. 이게 초록색을 얘를 바꾸셔도 되고요. 얘를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2층에 있는 거를 1층에 넣어버리면, 3층에 있는 거를 2층에 넣어버리면 2층에 있는 게 당연히 3층으로 올라오겠죠. 넣으실 때 중요한 게 이렇게 여기서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향이 안 맞는 데에서 여기에서, 지금 요게 정면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얘가 여기로 들어가는 공식으로 사용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는 이제 아까 했던 거 똑같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먼저 맞춰주시고 방향 맞춰주시고 하면 되는데, 오리엔테이션 먼저 맞춰볼까요? 이번 뒤집어서 해볼까요? 그러니까 아까 옆에서만 봤으니까 여기 3층이니까 여기 1층이겠죠. 그럼 뒤집어서 하면 이 트위스트 해볼까요? 트위스트
트위스트 한 번, 맞을 때까지 하면 됩니다. 2번, 4번, 6번 중에 맞아요. 2번, 3번, 4번. 맞았죠? 아, 방향이 틀어졌네요. 아, 방향은 맞추고요. 이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노란 거 맞추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 지금 방향은 맞췄는데 얘가 드러진 상황이죠. 그럼 얘가 뭐죠? 그 위치를 맞추려면 여기 3층에 3층 있잖아요. 3층에 오신 거를 1층으로 보냅니다. 1층으로 지금 얘 위치는 여기죠. 얘 먼저 내려서 그 다음에 옆으로 보냈다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요 위치로 넣어야 되니까 얘를 갖고 오십니다. 여기 십자가 이 부분을 갖고 오신 다음에 다시 R' 내려서 D로 맞춰주시고,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노랑, 초록, 파랑이네요. 노랑, 초록, 파랑이니까 지금 원래는 이제 지금 요 자리가 아니라 요 자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자리에 넣어서 때리고, 그 다음에 뒤로 갔으니까 앞으로 당겨와서 맞춰주시고, 아이고 이게 방향이 틀어졌네요. 그럼 마지막 요 자리 가서 요 자리에 넣으면 되겠죠? 1층으로 내려주시고 올려주시고 내려주시고 했더니 오리엔테이션이 아까 맞춘 줄 알았더니 맞은 게 아니었네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맞춰볼게요. 근데 마스터 볼픽스는 방향, 그러니까 노란색 방향보다 위치 맞춰주시고 방향을 맞춰주시는 게 편해요. 1층 놓으시고 트위스트 합니다. 요 2층 센터예요. 트위스트 맞을 때까지. 자, 맞았죠? 그럼 안 맞는 거 갖고 옵니다. 이렇게 갖고 왔어요. 또 트위스트 맞을 때까지. 돌아가라. 트위스트 맞았죠?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얘까지 맞았는데 다 맞았어요. 근데 지금 트위스트 4번밖에 안 했잖아요. 2번치가 남았거든요. 이럴 때 얘도 틀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럼 얘 하나 갖고 옵니다. 초록색을 여기 맞추시고 라인을 트위스트 2번 해주시면 마법처럼 맞춰지게 됩니다. 쉬운 것 같은데 좀 어렵죠? 그래서 익숙해지면 쉬울 거고요. 당황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맞추고 있는데 얘랑 방향도 맞았는데 방금처럼 흐트러진 상황이 아직 발생했다. 6번이 안 된 거예요. 6의 배수가. 그랬을 때 얘나 평면인 그 코너를 갖고 와서 트위스트 남은 횟수를 채워주시면 다 맞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것은 이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이제 페리티인데요. 자, 다시 끊고서 설명드릴게요. 페리티 상황인데요. 예외형이란 소리인데, 이제 그 짝수 큐브. 이제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이제 333 기반이 마스터 몰픽스가 아니라 444 기반이 메가 몰픽스잖아요. 그러니까 444 이상 짝수 큐브에서는 이런 페리티가 발생을 합니다. 페리티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요거예요. OL 페리티, 오리엔테이션이 원래는 짝수 큐브, 그러니까 기본 333 큐브라면 반드시 짝수로 뒤집어져야 돼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점에서 2개가 맞거나 4개 다 맞거나 하나도 안 맞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노란색이 지금 3개만 뒤집어진 이런 상황이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토끼 이빨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이제 마스터 몰픽스에서는 요겁니다. 지금 다 맞은 상황이에요. 다 맞은 상황인데, 보시면 얘만 지금 요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뒤집어진 거예요. 얘는 이제 대신에 색깔 대신에 이렇게 이제 모양으로 표현이 된 것 뿐입니다. 얘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얘랑 해결할 때 토끼 이빨은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요. 일반 큐브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토끼 이빨 공식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공식을 씁니다. 물론 아시는 어떤 공식을 써도 상관없는데요. 저는 이제 이걸 써요. 기호는 위쪽에도 표현을 해드릴게요. RW, 두 줄 중 RW죠. RW2, B2, U2, 스몰 R, U2, 스몰 R 프라임, U2, 스몰 R, U2, 그 다음에 F2, 스몰 R, 그 다음에 F2, 그 다음에 스몰 L 프라임, 그 다음에 B2, RW2 하면은 요것만 딱 뒤집어지죠. 저는 요 공식을 많이 쓰는데 요걸 쓰셔도 되고 뭐 다른 거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안 맞는 걸 앞에 두시고 얘가 센터잖아요. 그러니까 센터고 여기가 2층 센터입니다. 헷갈리실 때 센터를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황에서 얘는 진짜 집중해서 돌리셔야 돼요. R과 R2 돌리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R2 헷갈리실 때는 요 센터를 보시면 돼요. 좀 센터, 요 지금 R이 돌렸으니까 2층 센터가 올라왔잖아요. RW2니까 1층 센터. 센터가 두 번 맞으면 두 바퀴 도는 겁니다. R2, RW2, 그다음 B2. B2 하면은 그러니까 두 바퀴를 돌리면은요, 요 모양이 딱 맞아요. 한 바퀴만 돌리면 이렇게 모양이 틀어지고, 그래서 요 상황이죠. 그래서 B2 해주신 다음에 U2입니다. 그래서 U2인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얘 지금 아까 오른쪽 건 올라와 있잖아요. 얘 틀어진 게 요거니까 3층 요거란 소리죠. 여기가 U입니다. U2. 그 다음에 얘가 스몰 L인데 얘가 90도만 내려야 돼요. 그래서 센터 하나 내려 요 상태로 그 다음에 다시 올려주십니다. 이렇게 스몰 L, 그 다음에 U2 다시 방향을 또 면을 잘 맞춰서 U2, 그 다음에 스몰 R, 그 다음에 또 올려주시고 이렇게 U2, 그 다음에 R 내려온 거 다시 올려가야죠. 그 다음에 한번 요거에 센터 맞춰서 이렇게, 그 다음에 U2 스몰 R까지 했죠. 그 다음에 F2, 그 다음에 올려야죠. 90도 올리고, 그 다음에 또 F2 한 다음에 이번엔 90도 올려주고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B2, 그 다음에 RW2. 자, 그럼 보시면 해결이 됐죠. 근데 이 공식을 쓰시게 되면 얘가 또 돌아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한 것처럼 엣지 3사이클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뭐 초록색 맞추고 하나 맞춘 다음에 맞춤 12시 보내서 다시 돌려서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코너 맞추고 이렇게 교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이어서 선생님 제가 팁을 하나만 딱 드리면, 제가 팁을 하나만 좀 드릴게요. 아까처럼 이거 이거 하나하나 맞추셔도 되는데 다 맞은 상황에서 부시기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센터만 돌리는 공식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아는 공식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응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좀 스티커 이거 보시면 혹시 이제 내가 이 공식을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공식을 쓰셔도 돼요. 저는 T펌이 익숙해서 T펌이라는 건 요거 두 개가 바뀌고 요거 두 개가 바뀌는 공식인데요. 요거 한번 써볼게요. RU, R', U', R', F, R2, U', R', U', R, U, R', F' 하면은 이렇게 바뀌죠. 그죠? 바뀝니다. 그럼 똑같은 공식 한번 더 써볼게요. 그럼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원위치가 되겠죠. 근데 혹시 느끼신 거 있나요? 달라진 점. 보시면 요 마크 보시면 요 마크가 뒤집어져 있어요. 보이시죠? 보면은 코너 두 개가 바뀌었다 바뀌었고 엣지 두 개가 바뀌었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위치로 왔어요. 그러니까 겉에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센터가 두 번이, 센터는 180도가 돌아간 상황이에요. 딴 거 다 맞은 상황에서. 신기하죠? 근데 이 이유는 쉽습니다. 우리 방금 쓴 공식을 보시면 R, U만 위에만 보시면 R, U, R', U', R', F', R2, 그 다음에 U', R', U', R, U, R', F에서 끝났어요. 그럼 보시면 원래 맨 처음에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서 시작했는데 그 공식이 끝나고 나면은 요렇게 지금 U'이 한 번 더 된 상황에서 공식이 끝나요. 사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겉에 있는 거는 맞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센터가 요 반시계 방향으로 90도가 돌아간다는 소리거든요. 공식 한번 쓸 때마다. 근데 공식을 두 번 쓰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 쓰면은 갔던 게 돌아가서 겉에 건 다 맞는데 센터는 반시계 갔다가 두 번 도니까 센터는 180도가 도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거 J펌으로 쓰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기초 공식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L, 이거요. 제가 기호는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공식이 있잖아요. 이 공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보시면 아까 이게 아래 있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공식 한번 쓸 때 일로 지금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식도 해보시면 U' 한 번 더 됩니다. 전번. 그래서 이 공식 한번 더 써볼까요? U', R',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공식 쓰기 전에는 센터가 아래에 있었는데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겉에가 다 맞았는 센터만 180도 돌리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은 겉에 건 흩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센터만 180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만 두세요. 그러니까 이 공식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은데, 네. 그러면은 이걸 90도, 지금 180도잖아요. 위아래로 뒤집는 건데 90도만 돌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요거 엣지 3사이클 공식이라는 거 있어요. 요거 지금 다 멀쩡한 상태에서 얘랑 얘만 돌리는 요 엣지 3사이클 공식이라는 거 한번 적용해 볼게요. R2U, RU, R 프라임, U 프라임, R 프라임, U 프라임, R 프라임, U, R 프라임 하게 되면은 요것만 이렇게 3사이클이 돌게 되죠. 그죠? 근데 보시면 요거 보세요. 요거 아까 얘가 위에 있었나요?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보면 이렇게 한 바퀴가 지금 90도가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보세요. 얘를 2번 더 쓰게 되면 얘는 당연히 엣지들은 3번 썼으니까 원 상태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센터가 보시면, 센터가 처음에 한 번 썼을 때 여기 왔어요. 공식 2번 썼을 때 센터가 이렇게 되죠. 3번 쓰면은 공식 썼을 땐 이렇게 되겠죠. 즉 뭐냐, 엣지들은 원위치로 가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센터는 원래 위치에서 반대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만 회전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죠? 한번 실제 2번 더 써볼게요. 똑같은 공식을 얘를 요로 이렇게 두 번 써보겠습니다. R2U, RU, R 프라임, R 프라임, U, R 프라임. 자, 그럼 한 번만 더 쓰면 맞게 되겠죠? 지금. 자, 보시게 되면은, 자, 보세요. 요 글씨가 보시면 이쪽을 바라보고 있죠. 아까 위에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기 쉽다. 그러면은 이거 역공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뭐 요거 반시계로 도는 요 공식을 쓰셔서 이거 3번 쓰시면은, 지금 보시면 아까 요쪽에 있었잖아요, 센터가. 근데 공식 끝나니까 센터가 요로 보고 있잖아요. 2번 더 쓰면 얘네 엣지는 원위치 가고 얘는 위로 보게 되겠죠. R 프라임. 제 공식은 위에다 써드리겠습니다. 자, 공식 끝났죠. 공식 끝났더니 엣지는 원위치 갔는데 아까 얘가 이쪽으로 보고 있었는데 지금 12시로 갔죠.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센터만 돌리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아까 왜 시계 방향 도는 공식을 보시면 U만 세볼게요. R2U, RU, R 프라임, U 프라임, R 프라임, U 프라임, RU, R 프라임으로 끝나요, 공식이. 그럼 원래 공식에서 보시면 U만 보시면 이렇게 90도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 채 끝나는 거죠. 공식 2번, 공식 3번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치가. 원래 12시에 있던 게 하나, 둘, 3번 쓰니까 거꾸로 시계로 반시계 방향으로 돈 것처럼 이런 효과가 벌어진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공식이 아니더라도 한번 공식을 세보세요. 공식 중에서 보시면은 이 사이클 도는 공식을 2번 썼을 때 원위치 돌지만 아까처럼 공식 한 번 쓸 때마다 센터는 90도씩 돌아가는 공식이 있다면 2번 쓰게 되면은 나머진 정상에 180도 돌아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이런 거에서 내가 편한 공식을 쓰시면 되고, 주의하실 게 있는데 공식 쓰실 때 보시면 얘만 생각하면 안 되고 얘도 생각하셔야 돼. 얘도.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공식을 썼더니 얘가 U가 끝났더니 U는 이렇게 한 방향에 돌아서 끝나는데 R도 한 방향 돌아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얘도 센터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R과 U 공식이 들어가는 그 개수들을 잘 생각하셔서 맞게 끝나는지 한번 세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은 현 상황에서 180도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편한 팁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리기가 어려워요. U, R 프라임, U 프라임, R 프라임, F 프라임, R2, 그 다음에 프라임, R 프라임, U 프라임, R, 그 다음에 U, R 프라임, F.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고 얘가 이렇게 바뀐 상황이죠. 한 번 더 써보게요. 한 번 더 쓰면 딱 맞을 겁니다. 당연히 다 원위치가 되고 센터만 돌아가겠죠. 야, 늦진 않겠습니다. 딱 보시면 공식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T펌 요렇게 바꾸고 요렇게 얘랑 두 개 바꾸는 걸 두 번 썼으니까 원위치 된과 동시에 상판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한 번 쓸 때마다 90도씩 돌아가는 거니까 원위치가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응용하시면
다 맞춘 거에서 흐트러지지 않고도 맞출 수 있다. 한번 이제 응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2개 남았어요. 자, 이번에 제가 설명드릴 개념은 이제 커뮤테이터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이제 교환자라고 아마 해석이 될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아주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트위스트라는 뭐 어떤 공식을 하나 넣습니다. 움직임을 넣으면은 거기에다가 제가 요 아래에 있는 거예요. D라는 어떤 중간값을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역으로, 트위스트의 역으로 넣은 다음에 중간에 D를 넣었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또 역으로 빼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여러 가지 이제 3사이클 공식이 만들어져요. 이걸 우리가 이제 커뮤테이터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미리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 게, 제가 이 개념을 처음 배울 때 용어를 제가 이제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잘못 이해를 해서 커뮤니케이터 이렇게 제가 처음에 그렇게 알고 계속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이게 입에 익어서 나중에는 이제 커뮤니케이터가 아니라 커뮤테이터구나라는 걸 알긴 알았는데, 저도 이제 집중해서 말하지 않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제 커뮤니케이터 이렇게 좀 제가 잘못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으니까 미리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센터 조각 있잖아요. 요거 센터 조각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막 맞추잖아요. 처음에 센터 페어링을 하는데, 일반 큐브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를 맞추면 나머지 하나가 6개가 저절로 맞게 돼 있어요. 그죠? 5개까지 맞추게 되면은 얘가 마지막이었다. 그럼 주황색을 맞췄다. 그럼 얘가 마지막에 저절로 맞게 돼 있죠. 근데 메가몰픽스 같은 경우는 이게 달라요. 다른 점이 뭐냐면은 뭐 다 맞췄어요. 5개를 맞췄고 얘가 마지막에 남았는데, 다 맞추고 나서 얘를 딱 봤을 때 이렇게 똑같이 맞춰져 있을 수 있는데, 보시면 이 센터 조각이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얘는 4개가 똑같고, 그러다 보니 얘는 다 맞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얘가 뒤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센터를 우리가 다시 맞춰줘야 돼요. 얘만 가지고 딴 걸 흐트러뜨리지 않는 상황에서. 그럴 때,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올 이제 바보토끼 말 이런 걸 해결할 때도 이 센터 조각들을 딴 데를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3사이클을 돌리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해요. 커뮤테이터 이렇게 개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요게 꼭 메가몰픽스가 아니더라도 빅큐브 있잖아요. 뭐 5, 6, 6, 7, 7, 8, 8 등등등 그런 큐브 이제 센터 맞출 때 굉장히 유용한 개념이니까 알아두시면 나중에 많이 써먹으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움직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요거 이제 스티커를 기준으로 할게요. 스티커가 보면은 이제 여기 4개 중에 1시 방향의 스티커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어디로 가냐면 윗면, 여기가 F면이면 U면에 1시 방향으로 가요. 얘가 여기로 올라갑니다. 그럼 요 조각이 움직이겠죠. 얘가 어디로 가느냐? 원래 스티커에 있던 옆으로 갑니다. 이렇게 얘가 여기로 와요. 그리고 얘는 이 스티커 자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3사이클이 돌게 돼요.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게 나중에 다 설명드릴 건데,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방향은 무한히 조정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 3사이클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커뮤테이터의 장점인데,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올리고 싶은 조각, 얘가 목표 조각인데 이걸 먼저 올립니다. 자, 올리면 얘가 여기로 올라갔죠. 1시 방향으로. 자, 그럼 여기서 U면을 갖다 2가지로 돌릴 수 있어요. U로도 돌릴 수 있고 U'으로도 돌릴 수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기서 U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표 조각이 맨 처음에 올렸던 이 라인 위로 올라가 버려요. 이러면 커뮤테이터를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우리가 올렸던 요 줄에 영향을 받지 않은 쪽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U가 아니라 U'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목표 줄을 올렸었잖아요. 목표 조각줄을. 그럼 옆에 줄, 요거 나중에 얘가 여기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얘를 올려줍니다.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여기가 원래 요 스티커 자리가 얘로 치환됐어요. 요 조각으로. 자,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얘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아까 올라갔으니까 내려오고요. 내려오면서 아까 이 자리에 있던 게 뒤로 갔다 다시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다시 가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위치까지. 이게 바로 센터 조각을 3사이클을 돌리는 거예요. 스티커 여기 있었죠? 스티커가 올라갔고요. 여기 있던 게 왼쪽으로 갔고요. 왼쪽으로 여기 있던 흰색 조각이 여기로 온 거예요. 이렇게 3사이클이 도는 겁니다. 참고로 이 움직임이 앞으로 이제 뒤에 바보토끼 개발할 때 제일 요 한시 방향에 요거 한시 방향에 있는 걸 움직이는 거 제일 많이 쓰니까 참 기억을 해보세요. 연습을 할 겸 제가 기호화 시켜서 한번 이제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요 흰색이 요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요 스티커가 요로 내려오고, 파란색이 요로 오겠죠. 한번 그렇게 되나 봅시다. 자, 스몰, 이게 여기가 안쪽만 움직이는 걸 스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몰 R, 그다음에 U 프라임, 그다음에 스몰 L 프라임, U 거꾸로 내려와야죠. 스몰 R 프라임, 그다음에 U 프라임, 스몰 L, 그다음에 U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말씀드린 대로 스티커가 내려왔죠. 파란 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제 커뮤니케이터는 아까도 말씀드린 어느 자리에서는 쓸 수 있어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7시 방향에 쓸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 방향, 이게 몇 시죠? 11시? 11시 방향에 있을 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마지막을.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목표 조각 파란색이 올라가면서 맞을 거고요. 요 흰색 조각이 요로 오면서 맞을 거예요. 요 흰색 조각은 요로 오면서도 맞겠죠. 그럼 흰색도 맞고 파란색도 맞고 이렇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목표 조각이 왼쪽에 있잖아요. 왼쪽 줄을 올립니다. 올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이 목표 조각이 우리가 맨 처음에 올린 줄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말고 반대로 돌립니다. 요 줄을 이제 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줄을 올려주고요. 자, 치환됐죠? 자, 이제 올리는 거 끝났어요. 내려줘야죠.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내리고, 그 다음 얘도 내려줘야 되잖아요. 다시 마중 가서 내리고, 그 다음에 원위치까지. 여기까지 되시면 흰색도 맞고 파란색도 맞고. 엄밀히 따지면 이게 처음에 흰색 조각들은 얘네끼리도 막 자리가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한번 돌려볼까요? 보시면 이 흰색 원래 스티커가 맨 처음에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보시면 스티커가 여기로 움직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눈에는 이게 지금 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근데 사실은 얘네도 막 위치 이동이 막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이어서 제가 이제 좀 더 개념을 확장시켜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BQ에서도 이렇게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제가 그냥 원래 이거 지금 메가몰 픽스랑 상관이 없지만 짧게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 주황색 조각 얘를 올리고 싶으면 얘랑 같은 위치 여기에 노란색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얘가 여기로 올라갑니다. 자, 올려요. 올리면 얘가 보시면 이렇게 되면 같은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돌려주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잘 따라가셔야 돼요. 얘가 돌리면서 여기죠. 여기 지금 1시 방향. 그러면 요 줄을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이 줄을 올려주는 겁니다. 올리면 노란색이 채워졌죠. 원위치 내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서 내려주고, 그 다음 원위치 여기까지. 그러면은 요 노란색이 여기 있던 주황색이 올라가서 맞춰지고, 여기 있던 노란색이 여기로 오고 노란색이 여기로 오고, 그래서 다 맞게 되는 거예요. 얘 한번 볼까? 얘. 자, 얘가 지금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칸이 있잖아요. 얘를 똑같은 위치 3 위치에 둡니다. 먼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 상태에서 목표를 올려요. 올린 다음에 보시면 얘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 같은 라인에 존재하죠.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반대로 돌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목표했던 조각이 이 라인이잖아요. 이 라인. 그럼 이 라인을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줬죠. 그럼 이제 거꾸로 하면 돼요. 원위치로 가서 내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가서 내려주고. 신기하죠? 마지막 얘 해볼까요? 얘들요, 이렇게 내려서 위치를 이렇게 맞추셔도 되고요. 아니면 위에 거를 똑같이 맞추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어디라도 상관없고요. 자, 그럼 얘 목표 조각 올렸습니다. 올렸죠? 자, 그럼 보시면 얘는요, 이렇게 돌려도 되고 이렇게 돌려도 상관없어요. 어디로 가도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돌리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이 목표 조각이 이 줄에 있잖아요. 그럼 이 줄을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올리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돌려준다
그러면 지금 목표 조각이 요 줄에 있잖아요. 그럼 요 줄을 올려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공식처럼 외우려고 그러면 당연히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공식처럼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그 개념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 여기서 마지막 해볼게요. 자, 올려줬습니다. 그럼 얘를 2로 돌려줘도 되고 1로 돌려줘도 돼요. 아무 데나 해도 됩니다. 뭐 1로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 목표 요각이 요 줄에 있잖아요. 그럼 이 줄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원위치 가서 내려주시고 다시 가서 내려주시고 원위치 해주시면 맞게 되겠죠. 자, 요게 바로 센터 커뮤니케이터라는 개념이니까 꼭 한번 알아두시고 먼저 메가몰 픽스하기 전에 꼭 연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데 막 맞추다 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지금 보시면 개구리 눈 같기도 하고 좀 신기하죠.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위치를 보셔야 되는데 얘 뭐 노란색이 그 위를 바라보냐 안 바라보냐 방향성이라는 건 언제든지 우리가 바꿀 수 있었잖아요. 근데 위치가 중요한데 보시면 딴 건 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가 센터였잖아요. 센터로 중심 엣지도 다 맞죠. 지금 코너 2개 맞는데 이 코너 2개만 틀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큐브를 조금만 해보시면 큐브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코너만 2개가 바뀌거나 엣지만 2개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은 절대로 없어요. 항상 최소한 뭐 코너가 3개가 바뀐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너가 3개가 바뀐다든가 아니면 엣지가 3개가 바뀐다든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요거는 엣지만 3개가 바뀐다든가 아니면 뭐 코너 2개와 엣지 2개가 바뀐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3개가 바뀌어요. 최소한 3개가 바뀌고 2개만 바뀌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물론 더 뭐 4개, 5개가 바뀔 수는 있어요. 5개가, 6개가 바뀔 수는 있지만 최소한 3개 이상이 바뀐다. 코너든 엣지든 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거는 코너만 2개가 바뀐 상황이에요. 바로 이런 거를 우리가 페리티 이제 앞서 페리티는 노란 면은 다 맞았는데 위치가 틀렸잖아요. 아니죠. 노란 면이 안 맞는 하나만 안 맞는 그 OLPDT, 페리티, 토끼이빨 상황이었다면 이거는 위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바보 토끼이빨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자, 큐브가 있죠. 보시면 이렇게 2개만 안 맞는 상황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페리티라고 바보 토끼이빨은 이런 식으로 엣지가 이렇게 바뀌거나 아니면 여기 얘랑 2개만 바뀌거나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요거 얘를 표현해 보려면 이런 게 가능하겠죠? 보시면 여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아까 이제 저는 지금 이제 공식을 써가지고 계속 바꿔줬더니 딴 걸 맞춰보려고 노력을 했더니 아까는 엣지가 얘가 이제 하나라고 친다면 엣지가 2개만 틀어진 상황이었다면 이번에는 엣지는 다 맞았죠. 근데 코너만 2개 틀어진 이것도 바보토끼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보토끼발이라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이제 우리 메가몰픽스 같은 경우 지금 맞힐 때는 우리가 지금 다 엣지를 맞춘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엣지 2개가 틀어진 상황은 없겠죠. 이제 코너만 2개가 틀어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요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것만 2개 틀어질 수도 있고요. 요것만 2개 틀어질 수도 있어요. 요거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3층 그럼 여기가 2층입니다. 얘를 맞춰보려고 이렇게 내려서 보내고 그 다음에 얘 위치가 여기니까 얘를 갖고 와서 내려봐라 갖고 와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얘 위치가 여기잖아요. 원래 위치가 여기니까 여기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안 돼요. 왜냐면 여기까지 정리가 안 끝났어요. 이 상태에서 얘네는 지금 얘랑 얘는 제 위치로 갔죠. 노란색 면이 위로 방향만 틀릴 뿐이 제 위치로 갔는데 여기가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맞춰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맞는 거를 갖고 와서 이렇게 틀린 위치에다 넣어줘야 돼요. 틀린 위치에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초록색을 요 노란색 자리에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보시면 이제 안에 정리가 끝났죠. 이 방향 좀 맞춰볼까요? U R 프라임, U 프라임, 잘 안 돌아가죠. U 프라임, R U R 프라임. 자, 그 다음에 안 맞는 거 얘 갖고 와서 U 프라임, R U R 프라임, U 프라임, R U R 프라임, U 프라임, R U R 프라임, U 프라임, R U R 프라임. 원위치 해주시면 이렇게, 요것도 바보 토끼발입니다. 이 상황도 얘가 두 개가 바뀌거나 얘가 두 개가 바뀌거나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모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바보 토끼발이라는 게 발생을 왜 했는가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참고로 이 여기에다가 우리가 토끼발 같은 경우는 그대로 우리가 기존 4사 공식을 여기다 적용을 하면 그대로 적용이 됐었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얘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보 토끼발 공식을 여기다 쓰게 되면은 어떤 거는 바뀐 건지 적용이 된 것 같은데 막 풀어보면은 안 되기도 하고요. 어떤 거 같은 경우는 여기 옆면의 센터들이 다 뒤집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두고서는 뭐 우리가 하는 뭐 스몰 R2, U2 이렇게 시작하는 뭐 이런 공식을 쓰게 되면은요, 윗면은 풀리는데 옆면이 다 흐트러져요. 여기랑 이 두 면이, 앞뒤 F랑 B면이 다 흐트러져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은 추천드리진 않고, 우리가 이제 바보 토끼 이빨을 이거를 나중에 해결을 하잖아요. 해결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엣지가랑 나머지가 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요 센터만 90도가 돌아가게 돼요. 바보 토끼 이빨을 해결하게 되면. 지금 뭐냐면 이 큐브 같은 경우는 바보 토끼 이빨이 발생한 이유가, 얘가 언뜻 보기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얘가 지금 돌아가져 있어 맞춰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억지로 강제로 돌려야 되는데, 그 돌리는 방법이 일반 정육면체 같은 경우도 다른 방법도 많이 되는데 여기는 이게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는 이제 센터 커뮤니케이터, 아까 우리 배웠던 걸 방법으로 해서 활용을 할 건데, 보시면 얘를 직접 돌릴 수도 있어요. 요걸 갖다가 커뮤니케이터를 이용해서 여기 윗면에 요 같은 색깔이 있잖아요. 요 조각을 이용해 가지고 얘를 90도를 돌릴 수도 있고요. 그래도 됩니다만, 좀 더 쉬운 방법이 뭐냐면, 여기 옆면에 보시면 아까 우리 같은 색깔이 3개가 있었잖아요. 보시면 얘네가 위치를 서로 바꿔주면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얘네 위치가 사실은 지금 맞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얘 원래 위치가 여기든 또는 여기든 잘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럼 교정을 해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주냐면은 얘를 바꾸고, 두 번째로 바뀐 얘랑 다시 바꾸고, 그럼 얘가 일로 가는 거죠. 그럼 얘 바뀌었던 얘가 일로 왔잖아요. 그럼 다시 바꿔주면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한 바퀴가 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꿔주는 요 방법을 사용할 건데, 자, 어떻게 할 거냐 잘 보셔요. 이게 지금 빛이 너무 환하니까 초록색 면을 이용해 볼까요? 여기 초록색 면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무데나, 전 이제 3층을 요걸로 보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할게요. 초록색 면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센터가 있잖아요. 윗면에 보시면 초록색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요 같은 색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이 한시에 있잖아요. 얘를 윗면을 한시에 둡니다. 이렇게 초록색 면을 이렇게 한시에 똑같이 둔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바꾼다고 했잖아요. 지금 뭐냐면 얘를 위로 올릴 거예요. 일로. 그럼 얘가 위로 내려오겠죠. 그 다음 얘가 옆으로 밀릴 겁니다. 그래서 요 초록색을 잠깐 여기로 갖고 올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했던 거 해볼게요. 얘를 올려주고 스몰 r,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U' 해줘서 옆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올려줍니다. 스몰 l', 그 다음에 원위치 가서 U,
다음에 이제 내려줘야 되겠죠? 스몰 r 프라임 천천히 돌리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원위치 시켜야 되겠죠? u 프라임에서 스몰 l 원위치 시켜주고, 그 다음에 얘도 원위치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원위치고 얘는 이제 원래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윗면은 안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초록색이 원래 여기 있던 거예요. 여기 있던 게 일로 올라간 겁니다. 여기 있던 게 내려왔죠. 자, 그러면 센터를 이렇게 해서 90도 돌려요. 그럼 여기 초록색이 또 있잖아요. 얘랑 이번에 얘를 바꿔줄 건데, 근데 영상이 잠깐 끊겼어요. 이제 제가 휴대폰으로 찍는 거라. 자, 아까 이제 이 상황이었죠. 이 상황에서 90도로 돌려줍니다. 그럼 이번에 이쪽 초록색이랑 이 초록색을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초록색을 한시에 놔요. F2 한시에 놨죠. 그럼 이 초록색도 위에 있는 이제 얘가 앞이니까 위에 있는 요면을 한시에 놔야 되겠죠. U2 그럼 이제 한시 놨습니다. 자, 그럼 또 바꿔주는 거, 얘를 올리고 얘가 내려오고 얘를 옆면으로 밀어줄 거예요. 그러면 스몰 r 그 다음에 u 프라임 스몰 l 프라임 그 다음에 u 올렸죠? 내려야죠. 그 다음에 스몰 r 프라임 그 다음에 u 프라임 그 다음에 스몰 l 원위치 시켜주고 여기까지가 원위치죠.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U2 해줬으니까 다시 U2 원위치 이걸 맞춰주고 그 다음에 F2 해줬잖아요. F2 원위치 해주시게 되면 이 초록색이 아까 여기 있던 게 올라간 거죠. 여기 있던 게 이리로 내려온 겁니다. 자, 그럼 다시 90도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 초록색과 이 초록색을 바꿔줘야 돼요. 그럼 얘를 한시 방향에 돌려면 F2 이 한시 방향에 맞죠? 그 다음에 얘를 또 한시 방향에 놔야 되니까 90도 U 프라임 90도 이렇게 놔두면 한시 방향이죠. 그러면 이제 얘가 위로 올라갈 거고 얘가 여기로 내려올 거예요. 그럼 이제 초록색이 바뀌었죠. 그럼 얘가 옆으로 가면서 얘도 바뀌어요. 이렇게 이게 원리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스몰 r 프라임 u 프라임 스몰 l 프라임 그 다음에 u 내려야죠. 이제 스몰 r 프라임 제가 말하는 건 틀릴 수 있어요. 기호를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u 프라임 그 다음에 스몰 l 그 다음에 여기까지 u까지가 원위치고 맨 처음에 돌렸던 거 원위치 시켜서 맞춰준 상태에서 F2 해주시게 되면 보시기만 알겠지만 다 그대로죠. 여기가 지금 다 그대로인 상태에서 아까 요거 두 개 틀어졌었잖아요. 여기 센터만 지금 여기 90도가 돌아간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죠? 이러면은 이제 바보토끼 깃발이 풀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아까 우리 왔던 방식 그대로 돌아가시면 돼요. 이 상황에서 해볼까요? 여기서 노란색이 여기로 가고, 요 노란색이 여기로 가고, 초록색이 여기로 오면 노란색 두 개가 맞겠죠? 자, 시계 방향, R 프라임, U 프라임, U 프라임, R 프라임, U2, R. 자, 노란색 두 개 맞췄죠? 그런데 보시면, 초록색 두 개가 틀어졌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틀어진 거 두 개를 왼쪽 거, 저는 왼쪽 걸 쓰는데, 왼쪽 센터 위에 두시고 얘가 여기로 들어간다고 했죠. U, R, U 프라임, L 프라임. 자, 그래서 요거 맞아졌고 얘를 일로 집어넣으면 돼요. F 프라임, 그 다음에 R 프라임, F죠. 그 다음에 F 프라임, 이렇게 여기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일자인 상황이에요. 두 개가 틀어진 상황이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F, R, U, R 프라임, U 프라임, F 프라임 해주시면 이제 모든 게 다 맞게 된 상황이에요. 지금 십자가가 된 건데 엣지 방향만 틀어진 상황입니다. 그럼 맞는 거 노란색을 위에다 두시고 지금 보시면 얘가 반시계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시계 방향으로 두 번 공식 적용하든가 아니면 반시계 방향으로 한 번 적용하든가 하면 됩니다. 익숙해질 겸 두 번 할게요. 시계 방향 두 번 R 프라임, U 프라임, R, U 프라임, R 프라임, U2, R. 이제 노란색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왔죠? 한 번 더 가면 됩니다.
R 프라임, U 프라임, R, U 프라임, R 프라임, U2, R 이렇게 다 맞게 되면, 자, 아까랑 차이점 보이시나요? 아까 같은 경우는 요 코너 조각이 두 개만 틀어졌잖아요. 노란색이랑 초록색. 근데 이제 노란색은 맞고 세 개가 틀어진 상황이 됐어요. 이게 정상인 상황인 거죠. 세 개 이상 틀어지면 무조건 맞습니다. 간혹가다 네 개가 틀어졌는데도 바보 토끼 이빨인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맞춰보시면 아까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럼 얘를 빼볼까요? 자, 요거, 그럼 얘를, 여기가 3층, 여기가 2층이죠. 내리고, 2층 아래로 맞추고, 보내주고, 올립니다. 얘 원래 위치가 여기죠. 그러면은, 원래 위치를 갖고 온 상태에서, R' 내리고, D로 넣고, 올려주고, 위치 맞았어요. 그럼 초록색이죠, 이번엔. 초록색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초록색을 2층 센터 오른쪽 위에 두시고, 내리고, R'. 이번에는, 여기로 와야 되겠죠. D'으로 넣고 원위치 시켰죠. 그럼 얘만 넣으면 돼요. 얘 위치가 당연히 여기겠죠. R', 그 다음에 D로 넣어서 원위치. 그럼 다 맞고, 다 맞죠. 아까랑은 다른 게 뭐냐면, 맨 처음 상황은 얘가 두 개가 위치가 바뀌었었죠. 근데 이거 위치가 제 위치예요. 이제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럼 오리엔테이션만 맞춰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요거 트위스트를 해볼까요? 1층, 그럼 여기가 3층, 여기가 2층입니다. 그럼 여기다 이렇게 트위스트를 쓰면 되겠죠. 3번, 2번 했더니 안 맞았어요. 그럼 2번 더 하면 되겠죠. 3번, 4번. 자, 요 맞았어요. 그럼 안 맞는 걸 또 갖고 옵니다. 요 상황에서 그대로 2번 더 해주면 아마 맞을 거예요. 맞았죠. 그래서 원위치 해주면 바보 토끼 이빨이 해결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오늘 마스터 몰픽스와 메가 몰픽스를 묶어서 어차피 똑같은 거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이제 공식들, 그다음에 또는 방식들 이런 거를 제가 설명을 좀 했는데요. 물론 제가 알아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다른 해법 영상을 보면서 공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데서 보고 공부한 것들은 아래 링크 아래 저희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다 남길 테니까 원래 제가 참고했던 그 원본 영상도 가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또 원리가 뭔지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한번 가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요것만 보고 한번 실제로 맞춰보시고, 혹시 이게 이제 하다가 보면 또 실전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지금 계속 3층만 위주로 설명을 했는데 막상 뭐 엣지를 페어링 한다든가 아니면 1층을 맞추는 거, 1층, 2층을 맞추는 거 이런 거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예시 솔빙, 처음부터 섞여있는 스크램블이 되어 있는 걸 갖다가 1층부터 차례대로 쭉쭉쭉 맞추면서 마지막까지 도달하는 모습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요 영상 보시고 해결이 안 되시면 다음 예시 솔빙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이 잘 해결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다가 잘 안 되거나 막히거나 궁금증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건강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